대통령이 지난 19일 날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을 네. 당했잖아요. 네. 지난해 12.3 비상계엄부터 시작해서 탄핵 소추안 그리고 구속까지 그 47일간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또 법조인 출신이니까 또 소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좀 이번 사태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뭐 한편에서는 네.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나라다는 생각도 있지만은 음, 또 한편에서는 정말 이 자랑스러운 나라가 대통령 한 사람의 그 무도한 행위에 의해서 국격이 땅에 떨어지고 네. 국가적 자존심이 손상받은 것에 대해서는 참담함을 느낍니다. 12월 3일 그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네. 대해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너무나 뜻밖인 그런 반헌법적인 또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놀라기도 했지만 정말 또 짧은 시간 안에 국민들의 힘으로 이게 진압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다가 저지된 거예요. 물론 국회가 신속한 해제 의결을 했지만은 그 해제 의결을 할 수 있게 된 건 역시 국민의 힘이거든. 국민들이 국회로 달려와 갖고 내란을 저지했고 또 이 내란 행위에 동원됐던 이유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내란 행위에 동원됐던 우리 군인들 네. 또 우리 경찰관들이 다 주저주저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과거와 같았으면 그게 주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이건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그런 민주 시민, 군인도 시민이고 경찰도 시민인데 그들의 시민 의식이 내란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에서 또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탄핵 의결이 돼갖고 헌법재판소에 넘어갔는데 저는 그렇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행태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지 않게 대통령이 보여줬어요. 본인이 처음에는 이 사건에 따른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본인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말았어야 되지. 수사에 당당히 응하고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본인의 의견을 왜 본인이 이러한 행위를 했는지를 국민 앞에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본인이 정당하다면 자신있게 그렇게 써야지. 그러나 정반대로 갔습니다. 오히려 다시 2차 내란을 선동하는 듯한 그런 행태를 보였다고. 국민들은 성숙했고 공무원들도 경찰관도 군인들도 경호처 직원들도 성숙했지만 대통령은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대통령이 이 어떤 국민들을 다시 선동하고 싸우자고 하고 뭐한 경호처 직원들에게 무기 사용, 총기 사용까지도 뭐 권유 얘기했다고 지시했다고 하는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서 정말 참담했습니다. 더구나 더 그 참담함의 끝은 그저께 19일 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방법원 점거 아니었어요. 이건 폭동입니다. 이건 소요예요, 사실은. 이게 근데 그냥 그랬냐고.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들과 대항해서 싸우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갖고 그런 결과, 더군다나 여당 일부 의원들이 같이 거기에 동참했었고 그 결과들이 법원을 갖다 점거했는데 더군다나 점거 과정도 다 이게 보였지 않습니까? 그 보여준 그 점거 과정에서 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실이 집중적으로 공격받아서 완전 뭐 다 파괴된 거 아니에요. 이게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된 이래 이렇게 정권에 의해 대통령이 지시해 갖고서 법원이 점거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독재자라는 소리를 들었던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도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갖고서 이렇게 한 적이 없었어요. 일부 뭐 판사들에게 뭐 대통령께서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뭐 하는 그런 건 있었지만은 법원을 갖다가 지지자들 동원해 갖고 폭도들을 동원해서 점거한 사실은 전무후무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취약한가? 또 외국에서 볼 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성숙된 국가, 자유민주주의가 발전된 국가로 평가를 받았는데 완전히 그게 그냥 땅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죠. 이거야말로 진짜 폭동이죠, 사실은. 네. 이걸 보면서 너무나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아, 그러나 물론 일부 국민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선동에 동원돼서 폭동을 일으켰던 국민들도 있지만 다수 국민들은 그래도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걸 좀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좀 많은 분들이 그럼 왜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개로 전락을 했을까? 지난 대선만 해도 이제 공정과 상식을 앞세워서 보수의 아이콘으로 새롭게 등장을 했잖아요. 그게 구구 유튜버에 빠져서 그럴 수도 있고 인해장막에 빠져서 그럴 수도 있고
갇혀서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네. 좀 어떻게 보세요? 크게 이제 이런 행위가 벌어진 것은 이게 그 사람의 문제냐, 네. 아니면 그러한 행위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제도상의 제도의 문제냐,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저는 이게 대한민국 헌법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뭐 네. 헌법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제도의 문제를 보고서 뭐 헌법 얘기를 하는 분도 많이 계신데 네. 그건 저는 뭐 전혀 오히려 이 문제를 회피한다고 좀 볼 수 있고요. 그건 사람의 문제라고 봅니다. 사람의 그리고 문제다. 우리 국민들이 물론 그 사람의 문제가 모든 사람 문제가 있다고 해도 문제가 다 드러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 뭐 어떤 내가 그런 잘못된 어떤 견해나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제도라든가 관습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관계에 의해서 그것이 억제되는 거예요. 우리가 네. 다 우리 충동이 있지만은 그럼 또 어떤 내가 도덕적이지 못한 약간 다른 어떤 충동이 있어 누르는 게 학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학습을 통해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하고 싶지만 남이 거 손대고 싶지만 손대서는 안 돼. 때리고 싶지만 참아야 돼. 이런 걸 학습이 되는 거라고. 네. 그래가 검사가 돼갖고 매우 그 뭐라고 할까 뭐 표현하기 적절한데 검사로서는 거칠게 그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윤석열의 수사 방식은 굉장히 거칠었다는 평이 많습니다. 강압적이었고 강압적이 거칠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누구도 대한민국에서 검사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 검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처단자입니다. 처단자. 영어로 퍼니쉬, 벌 주다, 때리다 하는 거. 퍼니셔, ER 붙여, 퍼니셔. 처단자예요. 검사라는 게. 이 처단자로서 평생을 살아오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 조직 안에서도 잘 좋게 평가를 받았던 거예요. 오히려 잘한다. 그랬고, 응? 성과를 낸 그렇죠. 성과를 냈다고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게 그게 내재화됐던 거야. 그게 평생을 젊은 시절 고시 공부하고 검사로서 처단자로서 살아왔고 처단자는 뭐냐? 선악이에요.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있는 거죠. 나는 선이고 저건 악이기 때문에 저 악은 처단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그게 내재화되고 신념화됐던 분이니까. 세상을 이분법 선악으로만 보고 그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반드시 선만 있고 악만 있는 게 아니거든. 세상은. 선도 있고 악도 있고 선인지 악인지 모르는 거란 말이야. 그러나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국민도 있고 나쁜 국민도 있겠지만 또 생각이 나랑 다른 사람들이 많아. 그 다른 것들을 인정하고 통합시켜내는 게 정치 지도자의 자질인데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어쨌든 뭐 저는 뭐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만든 게 전임 정부의 우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검찰총장 시키고 뭐 했으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분이 대통령이 돼 갖고서는 대통령이 돼서는 국민들 그걸 뛰어넘어서 국민들을 통합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뭐 나중에 질문이 있던데 여당의 역할을 못했던 겁니다. 그걸 여당이 정부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정부와 여당이 함께 가면서 그거 대통령이 대통령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민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야당을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여당이 전혀 그 역할을 못했던 거예요. 여당조차도 자기 부하로 여겼던 거라고. 그런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장악한 게 유튜버들이었는데 사실은. 약간 그런 성향이 있던 사람들한테 선악 이분법적 사고를 갖다 강화시킨 게 그 배우자인지 뭐 배우자의 무속적 성향에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거 유튜버들이 그의 공간을 그 사고 체계에서의 그런 공간들을 비집고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갖고 윤 대통령이 완전 뭐 그 레가시 미디어들이라든가 다양한 언론은 듣질 않았던 거 아닙니까? 누구 얘기도 듣질 않고 오직 극우 유튜버들의 유튜브만 본 거란 말이에요. 그 유튜버들의 유튜브만 본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관저에 갇혀 있으면서도 거기서 유튜브 봐라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 중계만 보고 있었고 그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유튜브는 보면 알잖아요. 유튜브가 내가 몇 개만 본다고 하면 내 취향이 거기다 그 알고리즘에 딱 체크돼 갖고 그거에 의해서 그 취향에 맞는 것만 강화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서로 알려주고 하다 보니까 몇몇 유튜버들의 완전히 장악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그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그 전임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그리고 또 여당을 부하로 생각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극단적 편향주의나 내로남불 그리고 피아만 구분하는 정치 이거는 사실 보수 정권만의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뭐
문재인 정권 때도 사실 이런 문제가 계속 있었고, 그런데 많은 분들은 왜 근본적으로 한국 정치가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네. 이게 남북 관계의 영향일 수도 있고, 네. 독재 정권의 유산일 수도 있고, 뭐 등등 하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진짜 그건 구조적인 문제죠. 일단 우리 사회가 남북으로 분단돼 있다고 하는 게 어쨌든 굉장히 민주주의 발전 저해하지 않았습니까? 뭐 워낙 6.25라고 하는 극단적인 그 내전을 겪었잖아요. 동족 간에 극단적 내전을 겪은 상태에서 우리 국민들 뭐 어쩔 수 없었죠. 생존을 위해서 반공이 일상화되고 사고체계 일부러 들어왔던 거고 그런 과정에서 또 독재 정권들이 그걸 또 이용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역시 국민들이 훌륭하니까 그것이 뭐 4.19, 5.18 민주운동, 60항 민주항쟁을 겪으면서 그리고 2017년에 박근혜 탄핵을 겪으면서 우리 민주주의가 그걸 극복해 왔던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극복해 왔는데 저는 그 극복의 잔재라고 생각합니다. 그 20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저는 그 이후에 탄핵 이후에 들어섰던 우리 민주정부, 문재인 정부가 그 탄핵을 갖다가 더 넘어서 갖고 탄핵을 만들어낸 국민적 힘들을 갖다 그 에너지를 갖다 통합했어야 되는데 통합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과오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탄핵 이후에 네네. 탄핵을 위해 연대했던 수많은 세력들 그건 민주당만이 한 게 아니거든요. 그쵸. 다수의 세력들이 중도 보수까지 포함 조수의 일부까지 포함한 다수의 세력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갖고서 그 탄핵을 만들어내고 그 당시 여당 의원들도 60명 이상이 찬성했었습니다. 그래갖고 다 쉽게 국회 탄핵 의결되고 사실 탄핵 사유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보다 10,000배가 높다고 더 강하다고 다 얘기를 해요.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어떤 그런 열망들,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갖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만장일치로 탄핵을 했거든요. 네. 그 취지, 그 모든 국민들의 어떤 열망들을 또 헌법재판에 만장일치로 탄핵 의결됐던 그러한 힘들을 우리가 모아냈어야 되는 거죠. 국민들 통합했어야 돼. 그다음에 사회 제세력들이 연대해갖고 국정 운영했어야 돼. 근데 우리 전임 정부가 그런 면에서 상당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어쨌든 최종적으로 탄핵에 의해서 대통령이 심판받았다고 하면은 나머지는 잔가지거든 사실은. 그걸 뿌리치 뽑아야겠다. 그거 다 들어가서 적폐청산을 거의 4년 내, 5년 내가 했었잖아요, 사실. 그 후과가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탄핵을 함에 있어서 여당 의원들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때의 경험 때문에 우리가 이 탄핵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매우 중대한 그 내란 행위를 했다. 저건 범죄적 행위다라고 여당 인사도 생각하면서 탄핵에 동조하는 걸 주저주저 했던 거고 또 지금 와서는 그걸 반대하는 상황까지 와버린 거죠. 사실. 저는 그 면에 있어서 우리가 그 2010년 탄핵 이후에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을 통합하는데 저는 좀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함이 있었다. 그 최근에 지지